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눅스 마스터 14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로는 이제 마지막 주간이네요. 다음 주에는 기말 시험, 오프라인 대면 기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기말 시험은 예고해 드린 것과 같이 과제 위주로, 과제에 주로는 뒤쪽에 연습 문제 부분을 냈죠. 그리고 연습 문제는 전부 사지선다입니다. 예, 그래서 과제 위주로 내기 때문에 그 사지선다이면서 또 리눅스 마스터 1급 시험에 나왔던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낼 거예요. 주로는. 그렇지만 과제도 100%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시키기도 했고 그런 게 있었죠. 그런 부분들 또 강조한 부분들 몇 개는 주관식, 서술식도 일부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것은 과제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뒤에 과제에서 그대로 100% 냅니다 라고 말씀 안 드리고 약간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은 과제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외워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예, 과제에 있는 부분을 조금 얘도 바꾸고 그리고 유형도 조금 바꿔서 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여지이지 한 학기 전체 분량을 샅샅이 공부해야만 만점 맞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과제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주는 예고한 대로 HTTP 아파치 서버 부분을 나갈 거예요. 파트 3의 1장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앞서서 봤던 강의 자료를 좀 봅시다. 앞서서 봤던 이 부분에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컴파일 링크해서 인스톨해서 나의 시스템 안에서 사용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지금 아파치 서버를 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잠깐 돌아보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소스 레벨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패키지를 설치해서 쓰나요? CentOS에서는 RPM도 있지만 RPM보다 더 발전된 패키지 관리 도구인 UM을 사용해서 UM 한 칸 띄고 HTTP 이런 정도로 해서 그냥 커맨드 한 줄로 웹서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스 코드를 받아서 컴파일하게 되면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수정이 필요한 부분 고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아주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만든 소스이니까 이 소스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학습에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스 코드를 받았을 때, 소스 코드를 내가 가져왔을 때 어떻게 이거를 설치까지 해서 HTTPD 이렇게 치면은 내 시스템에서 웹서버가 돌아가게끔 만들 수 있느냐 하는 5가지 과정을 봅시다. 소스 코드를 가져왔어요. 이미 가져온 상태고 그것은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압축을 풉니다. 압축되어 있는 형태는 그 4가지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타르를 할 때 옵션으로 줘서 묶을 수 있었죠. 그것이 다양하게 적용된 형태의 압축 파일들이 서버에 보통 제공됩니다. 한 가지만 제공되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가 제공될 때가 많아요. 그럼 내가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 확장자를 보고 맞는 옵션을 주면서 타르로 XVF 합니다. 그래서 압축을 푸는 거예요. 타르와 같은 압축 도구로 압축을 풀어라. 그리고 압축을 풀면 서브 디렉토리 아래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서브 디렉토리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configure, make install 이렇게 세 번의 명령어로 모든 것이 끝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여기에 이제 실행을 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설정치, 옵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조금 더 배우면 되겠어요. configure라고 하면 이 시스템만의 옵션들을 스스로 이 스크립트 파일이 진행되면서 선택하기도 하고
또 사용자한테 고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컨피규어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의 아웃풋 파일로서 메이크 파일이라는 게 생기고 이것은 그 다음 단계인 메이크의 인풋 파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빌드 되어서 실행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렇지만 이 실행 파일은 그 서브 디렉토리 안에 숨긴 영역 안에 생성이 돼 있어서 사용하려면 불편한 상태예요. 이 실행 파일을 시스템 전체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패스가 매겨져 있는 그러한 디렉토리로 옮겨주는 작업이 복사해주는 작업이 메이크 인스톨입니다. 그래서 설치가 된 다음에는 그냥 커맨드만 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컨피규어하고 메이크 두 개를 합해서 CMake라는 단계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아파치 서버를 사용할 때 아파치, PHP, MySQL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연합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사용할 MySQL이라는 것이 CMake를 사용하고 있어요. 겉보기에 달라지는 건 뭐냐면 앞에 단계에서 컨피규어 메이크 대신에 CMake 하면 됩니다. 이 부분만 달라졌어요. 그럼 여기까지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파트 3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웹 관련 서비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웹, 따따따라고 많이 부르죠. www라는 것은 월드와이드 웹의 약자이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을 통해 문서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정보 공간이자 서비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HTML 문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고 또 작성도 하실 줄 알 거예요. HTML이라는 특정 서식의 문서를 이용해서 그거를 서버에 가지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가 요청을 하면 그 문서를 전달해 주죠. 그럼 브라우저는 이 문서는 텍스트 형태이지만 그 텍스트 안에 또 포맷도 가지고 있어서 그 포맷대로 뭐 굵은 글씨도 보였다, 얇은 글씨도 보였다, 크게도 보였다, 작게도 보였다 이렇게 설정치를 가질 포맷을 또 별도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문서를 HTML이라고 해요. 예,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웹 서비스가 구성된 3요소를 봅시다. 요 다음 장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을 먼저 잠깐 보고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웹의 작동 원리는 웹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HTML이라는 페이지 파일이죠. HTML 파일을 가지고 서로 서비스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면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HTML 파일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웹 서버가 가지고 있죠. 웹 서버가 HTML 파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웹 브라우저라는 것은 내용은 없습니다. 기능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을 띄우면 이것이 통신을 해서 웹 서버랑 연결을 하지 못하는 한에는 웹 브라우저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빈 박스를 보여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서버에 요청을 해서 사용자가 물론 주소줄에다가 어디 가서 뭐를 가져오라고 치죠. 그래서 엔터를 하면 요청을 합니다. 서버한테. 그럼 서버가 요청에 맞는 HTML 페이지를 돌려줘요. 그럼 웹 브라우저에서는 그 HTML 페이지를 텍스트처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해석해서 화면상에 예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내용은 요것이 가지고 있고 사용자에게 보이는 것은 브라우저의 책임이고 이런 방식으로 돼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안 하고 계속 HTML 얘기만 했어요. HTML은 이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물이고 이들 사이에서 통신을 하게 해주는 그 통신 프로토콜이 HTTP죠.
HTTP의 이 마지막이 이게 프로토콜이었죠. HTTP는 어느 프로토콜의 상위에 있어요? TCP/IP의 상위에 있죠. 그러니까 HTTP도 TCP/IP 기반으로 만든 프로토콜입니다. 그거의 상위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요청할 때는 이렇다라는 거는 좀 이따가 돌아와서 다시 보기로 하고 이전 페이지로 다시 가볼게요. 그렇다면 웹을 작동하는데 참여하는 세 개의 주체, 내용, 그 다음에 서비스 하는 쪽, 서비스를 받아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책임을 가진 쪽이 있고 그들 각각이 무엇인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예를 봅시다. 웹 서버라는 것은 이 HTML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브라우저가 요청할 때마다 맞는 문서를 보내주는 게 역할이죠. 그럼 웹 서버가 우리 사용자들한테 더 가까울까요? 웹 브라우저가 더 가까울까요? 대부분의 사용자는 서버 관리자가 아닌 이상에는 이쪽 거를 관심 가질 필요 없죠. 내 컴퓨터에 있는 웹 브라우저가 뭔가에 대해선 되게 민감하죠. 버전이 안 맞으면 무슨 동영상이 안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강의 시청하시면서 그런 일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웹 브라우저가 중요하고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훨씬 눈에 익은 또 귀에 익은 그런 패키지명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반면 웹 브라우저에는 그렇게 익숙한 이름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입에 오르내리지 않아요. 그래도 가장 유명한 웹서버 두 가지 언급하고 지나갑시다. 아파치 프로젝트에서 만든 아파치 웹서버. 이것이 공개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유명하죠. 다음은 공개 소프트웨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의 IIS. 이것이 웹서버입니다. 그럼 웹 브라우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죠. 일단 윈도우스를 깔면 그 다음에 애플의 사파리가 있고 파이어폭스, 오페라, 구글의 크롬 다 좀 들어본 그런 이름들이죠. 유명한 이름들이 많아요. 웹 브라우저는 사용자들한테 훨씬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요청을 할 때는 이러한 정보들을 줍니다. 어떤 정보들을 주냐? URI라는 것은 어느 시스템, 인터넷이 넓잖아요. 인터넷상에서 어느 목표 서버, 목표 PC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길 가는데 필요한 게 URI죠. 그리고 요청 방식은 HTTP라는 프로토콜의 메소드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메소드가 무엇이냐라는 정보를 가져야 되고 이것도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버전이 있겠죠. 처음에 릴리즈한 그대로만 쓰는 게 아니라 기능 추가, 변경 이런 사항 때문에 버전이 필요합니다. 마임이라는 것은 파일이 파일을 요청하는데 그 파일을 요청하는 곳의 포맷이 무엇이냐, 즉 파일 포맷을 얘기하는 거예요. 텍스트 파일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특수한 포맷의 파일이냐 이런 식의 파일 포맷을 마임이라고 합니다. 이걸 웹브라우저에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요청을 하면 웹서버에서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줍니다. 실제 자료도 물론 응답으로 오지만 상태 코드도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상태 코드는 어떨 때 중요하겠어요? 실패했을 때 중요하겠죠. 이 실패가 무엇으로 인한 실패냐? 없는 페이지나 파일을 불렀느냐? 없는 URI를 썼느냐? 이런 식의 상태 코드가 같이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방금 전에 얘기한 HTTP 메소드에 대해서 봅시다. HTTP에 이렇게 메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 세 개입니다. get, post, put입니다. get은 서버에서 가져오기, put은 서버로 파일을 올리기, 자료를 올리기, post는 서버에 정보를 저장하는 요청을 한다. 포스트하고 풋하고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때때로는 정보를 올리는데도 get 메소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혼용을 아니면 한 가지 메소드만 이용해서 계속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자기 역할에 맞게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표는 앞에서 얘기한 바로 앞에 페이지에 잠깐 가봅시다. 상태 코드가 응답으로 온다 그랬죠. 그 상태 코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갑니다. 상태 코드가 2로 시작하는 것은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흔한 상태 코드가 200이에요. 그런데 200은 가장 많이 되돌아오는 상태 코드이지만 눈에 보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이 왔다라는 건 정상적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서 내가 200 받았다 이렇게 보여줄 일은 없어요. 200과 함께 온 자료를 그냥 화면에 보여주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 눈에는 잘 안 띕니다. 사용자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오류는 400번대와 500번대죠. 400번대, 500번대는 오류가 어쨌든 낮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보여줄 것이 없으니까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보여줄 게 없으니까 상태 코드를 띄우게 됩니다. 4로 시작하는 번호는 클라이언트 쪽의 오류다. 뭐 잘못된 페이지를 요청했다. 금지된 페이지를 요청했다. 권한이 없다. 기타 등등. not found 이거 제일 많이 보죠. 이런 식의 오류 코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로 시작하는 오류 코드는 서버 측의 오류다. 이렇게 대분류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번, 4번, 5번 이렇게요. 다음으로 웹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아파치 서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PHP, MySQL을 같이 깔 건데요. 왜 그거 세 개가 세트로 움직이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파치라는 것은 웹 서버예요. 좀 전에 설명한 웹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답해서 웹페이지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웹 서버입니다. 그렇지만 이 웹서버가 가지고 있는 HTML이라는 페이지, 이것은 정적인 페이지죠. 그런데 정적인 페이지만 가지고 웹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그때그때 대답을 하려면 이 정적인 페이지를 너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페이지에서 숫자 하나만 바뀌어도 다른 페이지잖아요. 그러면 숫자 바뀔 때마다 하나씩의 다른 내용은 다 똑같은데 그 숫자만 바뀐 또 하나의 HTML 페이지들을 쭉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자니 보관해야 될 자료는 너무 많고 비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적인 웹페이지를 구성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똑같이 HTML 페이지인데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서 이 페이지를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으로 HTML 페이지를 생성해서 클라이언트로 넘기는 방식이죠. 그러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PHP입니다. MySQL은 웹서버에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웹페이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웹페이지를 보관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웹서버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한 데이터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중에 MySQL하고 짝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파치, PHP, MySQL이 세 가지가 세트로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AMP라고 부릅니다. AMP라고 부르죠? 예, 그리고 그 앞에 L이라는 것은 리눅스 AMP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순서로 설치를 해서 설치만 세 개의 패키지를 차례대로 설치만 해도 어느 정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수동으로 연동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HTTP 서버라는 건 아파치죠. HTTP 서버와 PHP하고의 관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봅시다.
PHP를 정적으로 포함할 수 있, PHP 모듈을 정적으로 포함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속도는 빠르지만 자원이 낭비된다. 그래서 동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 현재는 항상 동적으로만 모듈을 장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아파치에서 사용하는 PHP 모듈들은 동적으로 붙어서 어, 동작을 한다. 모놀리식 커널에 모듈들, 장치 모듈들이 동적으로 포함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치 1.3대 버전과 2대 버전과의 차이점 두 가지를 들었어요. 멀티스레딩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프로세스 하나가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하나의 프로세스가 스레드 여러 개를 발생시켜서 동작할 수 있게 만들었다가 멀티 스레딩이에요.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이 멀티스레드 부분도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멀티스레딩, 멀티프로세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어떤 다양한 방식이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아시면 되겠어요. 프리포크가 조금 더 올드한 버전이고 워커가 더 신규 버전입니다. 프리포크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올 때마다 웹 브라우저의 요청이죠. 올 때마다 프로세스를 매핑이라는 건 프로세스를 하나 발생시켜서 그 요청에 대응시킨다는 것입니다. 워커에서는 프로세스 하나가 들어오는 요청마다 스레드 하나씩을 발생시켜서 대응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스레드 개수가 몇 개 이상 초과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발생시킵니다. 지금 제가 말을 쭉 하는 와중에 그냥 제 말만 따라와도 프로세스가 더 무거운 것이구나. 그리고 프로세스 하나 안에 스레드들이 포함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예상이 맞고요. 프로세스를 여러 개 발생시킨다라는 거는 시스템에 부담이 됩니다. 프로세스 하나마다 온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볼륨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수를 클라이언트 하나마다 다 대응시켜서 프로세스를 발생시키면 로드가 큽니다. 그래서 더 발전된 버전인 워커라는 방식이 생긴 거예요. 다음은 이러한 강의 자료를 제가 배포해 드렸으니까 강의 자료를 옆에 띄우시고 저는 이제부터 이거는 각자 보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 버추얼박스에서 실제 이 부분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박스를 열어서 먼저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부분 있죠. 메모리가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3메가로 올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사용하는 버추얼 머신이에요. 이걸 선택하고 설정 들어가서 메모리 부분 찾아봅시다. 저장소 아니고요. 시스템의 기본 메모리 지금 메가죠. 이거 지금 메모리가 4메가라는 거 실수인 것 같죠? 4기가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1기가로 1024 메가니까 1기가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1기가 말고 4096으로 4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이제 실행시킵니다. 메모리 올렸으니까.
잠시 보면 아파치하고 PHP는 전통적인 configure, make install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MySQL은 cmake, make install 하면 된다. 이게 이제 가장 대분류의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소스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세 가지 다에 대해서 소스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이 위치에다가 다운로드를 받는데 구글에서 이러한 키워드를 쳐서 검색을 하시면 이런 해당 파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참고할 것은 이것들 모두가 최신 버전은 이 번호가 훨씬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파치는 지금 아파치 2.2 하자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버전들이 서로 다 맞아야만 연동이 스무스하게 잘 됩니다. 2.4는 관련 라이브러리들 재설치가 요구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2.2를 선택해서 PHP5, MySQL 5.6하고 연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게 참고 자료라는 거를 아셨으니까 구글 페이지를 열어서 이 키워드를 쳐서 하나씩 다운로드를 받아 볼게요. 지금 디스크 공간이 부족이죠? 저는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이런 거 나오면 디스크 공간 늘리고,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도 늘렸죠. 소스 빌드해서 인스톨 하는 데는 메모리며 디스크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